우리 종중, 저 이제 평산시시예요. 문의공파고요. 문의공파만 해도 몇십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종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인데 10만 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지분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제 지분은 10만 분의 1이겠죠. 근데 아기가 하나 출생했다? 그럼 10만 1분의 1이죠. 그런 과정에 또 누군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다시 10만이 되겠죠.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누군가 또 돌아가셨다? 그럼 99,999가 되겠죠. 계속해서 이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분이 없어요. 그냥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할 수도 없고 지분이 없기 때문에 총유물은 분할도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 분할도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는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동사업 목적 달성으로 해서 그래요. 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업계약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는데 다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아이 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분 처분할 수 있겠죠. 근데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처분하려면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합유는 요 물건을 셋이서 합유하면서 동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업을 한다는 얘기는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동업이다 그러면 무턱대고 하지만 실제 본질적 의미의 동업이다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뭐죠? 어떤 능력 분담인 거예요. 책임 분담이죠. 철저하게. 그 얘는 뭘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얘는 돈을 잘 마련해 갖고 옵니다. 어디 가서 돈 잘 빌려와요. 얘는 잘 만들어요. 그럼 얘는 잘 갖다 뭐 합니까? 판매를 합니다. 그 셋이 서로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가 돈 구해오면 잘 만들고 잘 갖다 팔죠. 잘 갖다 팔면 그게 또 다시 돈이 되고 얘는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또 돈을 해서 자재 같은 거 잘 사와요. 얘들은 참 동업이 잘 되겠네요. 그렇죠? 돈 잘 벌겠어요. 사업 잘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분을 누구에게 처분하는데? 그랬더니 D에게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A하고 B가 봤을 때 네 맘대로 처분해라 라고 하면 A하고 B가 네 맘대로 처분해라. 근데 얘는 넌 뭘 잘하니? 그랬더니 나도 돈 잘 만들어 갖고 온다. 파는 건 아예 파는 건 나 못해. 그럼 이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분을 처분할 때 나머지 합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면 분할은요 라고 하는데 분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합유재산을 분할한다는 얘기는 공동사업 나누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 동업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유재산은 조합이 존속하는 한 분할은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개념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는 특별한 목적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분 인정하죠.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또 이거 뭐 보존행위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행위 어떻게 할 것이고 처분 변경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분 처분할 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처분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이런 정도 보시고 보존행위는 보통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있죠. 이거 보존행위라고 하자고요. 그럼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 가족법상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했고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이건 보존행위로 보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왜 지분의 과반수냐? 과알리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그렇죠?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걸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나 이 공유물 제3자에게 임대할래? 이렇게 혼자 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분 변경은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공유물 분할할 수 있느냐? 분할할 수 있어요. 분할 방법은 가장 좋은 건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뭐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도 분할할 수 있다.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거든요. 이렇게 재판에서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협의에 의한 분할은 등기해야 되지만 재판상 분할은 이거 형성 판결이거든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뭐 등기 없이도 경수 상판기 할 때 그 판이잖아요. 등기 없이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게 이제 공동소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뭐 이런 정도 보시고요. 거기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자라고 하는데, 공유자 지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자의 권리, 방해, 제거, 청구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고요. 뭐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그 다음에요 처분 변경,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협의에 의한 분할도 있고 재판상 분할도 있대더라. 그 다음에 합유다. 합유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다.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을 조합이라 한다 라고 하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할 게 지분은 있으되 지분 처분하려면 나머지 합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이 존속하는 한 분할은 인정하지 않는다. 총유다라고 하는 건 비법인 사단, 종중이나 교회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재산 소유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 지분이 없어요. 지분 처분도 할 수 없고 지분이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분할도 할 수 없다. 여기서 가끔가다 나오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두 개로 분할됐다. 그럼 교회 구성원이 사람들이 두 개로 분할됐다라고 해서 교회 재산도 분할할 수 있느냐? 교회 재산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 점유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용익물권이죠. 제한물권이 이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이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에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 나누어지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나누어지는데, 이 용익물권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눠져요. 담보물권은요, 저당권, 저당권 말고 우리 법전 편찬 순서대로 유치권부터 하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글씨가 왜 자꾸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나눠지죠. 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지역권도 토지에 대한 권리고요.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다라고 해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다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에요. 여기는 비배타적 권리다. 그래서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요거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물건이고 임대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타적 권리는 인정을 하되, 요건 또 설정행위로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특징적인 요소가 있죠. 네, 지상권인데요. 자, 우리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지상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권리 중에서 유치권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질권이나 저당권은 원래는 법률 행위, 이것도 법률 행위지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요거 하나만 법정 담보물권이다. 나머지는 다 어떤 권리든지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이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 규정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다 법률 행위다. 또는 법률 규정이다 라고 하는데, 지상권의 개념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잖아요. 용익물권이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인데, 이걸 토지라고 한다면 이 토지를 좀 사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상하에 미치니까 이걸 다 좀 사용하자, 여기 부분을. 그래, 원래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한다면
갑소유 토지를 을과 계약에 의해서 을이 좀 사용을 하자. 근데 을이 이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지상물을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수목이나 기타 수목의 집단을 좀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공작물 같은 걸 좀 만든다든지 뭐 이런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지상물에 대한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자인 누가 되는 거죠? 을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예, 성립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지료 줄 거냐 말 거냐. 지료에 관해서 민법에서 언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 대상 지상물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요 내용들은요. 난이도 초 A급짜리입니다.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했을 때 그때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지상물이 을이 띄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띄어서 가져가겠지만 띄어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매수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해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지상물을 매수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외가 있지만 그런 제도, 이런 제도가 있다. 그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도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이다 라고 하는 건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제 지역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공로가 있고 공로다라고 하는 건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필지의 토지가 있고 이건 A 소유물의 토지고 B 소유물의 토지다 이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 인접 토지를 사용을 한다. 그럼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 토지 사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면 토지 사용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 우리 맹지라고 하잖아요. 민법상 포위지라고 얘기하고 공법관계 또는 부동산 학 쪽에서는 이걸 맹지라고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저기 있는 수원지에서 물을 좀 끌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물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배관 설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요 토지도 사용해야 되지만 요 토지도 사용해야 되고 요 토지도 사용해야 되고 이것도 토지 아닙니까? 이것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지역권을 허용해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승역지가 통행만 할 때는 하나겠지만 통행이 아니라 물을 끌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승역지가 되고 승역지가 되고 승역지가 되고 승역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승역지는 토지 일부나 또는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승역지를 정할 수도 있지만 요역지는 통로가 생기면 요역지 전부가 사용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만 사용가치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이제 계속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로가 생기면 요역지는 전부가 가치가 높아지지만 승역지는 여기만 떼줘도 되고 다 떼줘도 돼요. 다 설정해줘도 된다.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요역지, 하나가 승역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승역지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승역지는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비배타적 권리라는 얘기는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이 비배타적 공용권이라는 얘기는 혹시 지역권을 설정하고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해 놨다. 그 통로를 개설해 놨을 때 B가 사용을 한다? A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